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시스템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봤고요.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빌리티, 안정성,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커절, 인구화성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그런 내용들을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버터빌리티도 봤었고요.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뭘 봤었죠? 우리가 시불변성 타임 인베리언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리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앞에서 봤었던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쭉 봤었고요.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확인하지 않았었죠.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뭘 했었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로 전 클립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 보시고 공부를 꼭 다시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 노트를 보시면서 빨리 스킵하면서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거였지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니어리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리티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리니어리티의 정의가 뭐였죠? 리니어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리니어리티다 하면 어떤 xt, x1t가 y1t가 되고요. 그리고 x2t가 y2t가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겠죠.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x1t, x2t의 리니어 컨볼루션을 우리가 고려해서 a와 b의 웨이트를 가지고 리니어 컨볼루션 한 걸 새로운 인풋으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웃풋이 각각의 인풋의 아웃풋에 대한 동일한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이 되면 각각의 아웃풋이죠. x1t, x2t에 대한 각각의 아웃풋의 동일한 입력의 웨이티드 썸과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는 리니어 썸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이 시스템 입력이 왔을 때 아웃풋을 보내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리니어하다라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제 몇 개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의 예제를 보겠습니다.yn이 여기서는 n 곱하기 xn으로 주어지는 인풋 아웃풋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인풋 아웃풋 관계가 주어져 있는 식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인풋이 뭔지, 아웃풋이 뭔지, 시스템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풋은 뭐죠? 인풋은 디스크릿 시그널 xn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뭐죠? 네, 디스크릿 시그널 yn이고요.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풋을 받아서 인풋 xn을 받아서 거기에 n을 곱해서 타임 인덱스 n을 곱해서 아웃풋 yn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리니어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방법은 위에서 요걸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xn을 어떤 xn이라는 입력 시그널을 어떤 두 개의 임의의 시그널 x1n, x2n의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요것처럼 우리가 x1n 새로운 어떤 시그널을 어떤 임의의 시그널을 웨이티드 썸된 시그널로 표현을 해줘요. 그랬을 때 x1n, x2n의 아웃풋을 우리가 이 시스템의 아웃풋을 우리가 각각 y1n, y2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넣었을 때 우리가 동일한 웨이티드 썸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넣어줍니다. 얘를 이제 xn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yn은 xn을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죠. 그때yn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yn은 시스템은 뭐예요? 인풋을 넣어서 n을 곱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xn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요. 얘를 이제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a에 n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보고요. an x1 n에 플러스 b n에 x2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x1을 넣었을 때 그때 아웃풋은 뭐예요? 그 시스템에 넣었을 때 아웃풋은 n 곱하기 x1n이죠.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y1n이죠. x1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시스템의 아웃풋. 결과적으로 이 값은 a의 y1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x2n은 뭐예요? 네, 이 시스템에다가 x2n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이죠. 그래서 by2n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력 시그널을 x1n과 x2n의 a, b를 웨이트로 가지는 리니어 썸으로 표현을 했을 때 아웃풋도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는 리니어 썸으로 표현이 되죠.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맞습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해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리니어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리니어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예제를 또 보겠습니다. 예제 보죠. 예제 1점 다른 예를 볼 텐데요. 1.20 리니어한 시스템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어떤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주어진 수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리니어인지 아닌지 그 특성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인풋은 뭐죠? 인풋은 XT입니다. 인풋 시그널은 XT고요. 아웃풋 시그널은 YT입니다.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죠?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에다가 인풋을 하나 딜레이 시켜서 연산시킨 다음에 그 두 개의 시그널을 곱해서 아웃풋 시그널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리니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력 시그널 XT를 어떤 두 개의 임의의 시그널에 X1T, X2T의 임의의 웨이트 A, B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리니어 썸 형태로 표현을 해주죠. 그랬을 때 아웃풋 YT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YT가 A의 Y1T, B의 Y2T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니어하다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했죠? 자, 이제 YT를 구해봅시다. XT에다가 이번에 요걸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이 XT 전체에다가 input XT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XT 대신에 X1 요 weighted 썬된 이 새로운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시그널을 1만큼 시프트 시킨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입력 시그널이니까 얘 전체를 1만큼 시프트 시키면 되겠죠. t-1 플러스 b의 x2의 t-1 네,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줬을 때 실제로 여기서 x1t, x1t를 넣었을 때 아웃풋 y1t가 나오는지 x2t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지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풀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하고 뭘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얘랑 비교해야 될 거는 뭐예요? A 곱하기 Y1T 그리고 플러스에 B 곱하기 Y2T죠? 맞습니까? Y1T는 뭐죠? Y1T는 X1T 곱하기 X1T-1 그죠? X1T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을 Y1T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X1T, X1T-1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X1T 그 다음에 X1T-1인데 여기 A가 또 들어있죠? 맞죠? 그래서 Y1T의 앞에 개수가 뭐예요? A가 아니라 A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큰 괄호가 빠졌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X1T하고 X2T가 곱해진 놈들도 있죠. 그런 놈은 여기서 없어요.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은 우리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쓰면 X1T, X1T-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B에 X2T, X2T-1이 돼야 되죠. 그게 요 Y1T, Y2T입니다. X1과 X2를 각각의 요 시스템에다 넣었을 때의 아웃풋 값이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얘기한 이 리니어 썸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의 아웃풋이랑 서로 다르죠. 얘랑 다른 걸 확인해 주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따라서 얘는 non-linear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non-linear다. 그냥 붙여서 써도 되고요. non-linear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이번엔 책에 나오는 문제 1.34를 우리가 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에서는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Moving Average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개의 시프트된 인풋을 더해서 평균 내주는 거죠. 그래서 x에 n-1 플러스 x n-2 디스크릿 시그널에서 3개의 탭을 연속적으로 시프트 하면서 3개의 탭씩 평균 내서 아웃풋을 내주고 또 시프트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리니어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xn을 어떤 임의의 웨이트를 가지는 웨이트 시그널로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얘가 xn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아웃풋yn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얘를 체크해 보면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죠. 3분의 1에 이제 xn이 얘로 바뀌었으니까 전체 ax1n 플러스 bx2n 얘가 xn이고요. 그 다음에 xn-1을 써주면 되죠. xn-1은 요 하나 시프트 시킨 거죠. b의 x2 n-1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개 시프트 시킨 시그널 ax1 n-2 플러스에 bx2 n-2 이 시그널 이 전체를 각각 다 더하고 3분의 1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표현해 준 것이 되죠. 인풋 아웃풋 관계가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얘를 쭉 풀어봅시다. 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각각의 y1, y2에 대한 weighted sum a, b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3분의 1로 다 묶어주고요. 3분의 a 그 다음에 x는 x끼리 다 묶어보죠. x1은 x1끼리, x2는 x2끼리 묶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x1을 넣었을 때 y1, x2를 넣었을 때 y2 그걸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를 다 묶어보면 a가 다 들어있네요. a가 들어있고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a에 x1, x1n 1, n-1, x1, n-2로 다 묶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x1에 n에 플러스 x1 n-1 플러스 x1 n-2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x2, 2n의 앞에 붙는 값으로 다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이번엔 b가 붙을 거고요. x2n에 n-1 x2에 n-2 네, 이렇게 하면 다 묶였죠? 예, 남는 거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게 뭐죠? 요게 지금 Moving Average 시스템에다 인풋을 xn 대신에 x1n을 집어넣은 결과고요. 즉 y1n이죠. 우리가 정했었던 y1n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죠? 3분의 1에 x2, x2n-1, x2, n-2 이렇게 들어간 것이 뭐죠? x2를 이 시스템에다 집어넣었을 때의 아웃풋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a 곱하기 y1n 플러스 b 곱하기 y2n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이 y1n이라는 건 뭐라고요? y1n이라는 건 여기 주어진 인풋 아웃풋 시스템으로 주어진 이 시스템 인풋 아웃풋 관계로 주어진 시스템에다가 xn이 원래 인풋이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x1n을 인풋으로 집어넣은 아웃풋이죠. 그렇죠? 여기 요거죠? 3분의 1까지 포함된 거. y2에는 뭐예요? x2를 인풋으로 집어넣은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a 곱하기 x1n 그리고 b 곱하기 x2n을 새로운 시그널로 한 인풋으로 집어넣었을 때의 아웃풋과 같죠. 그렇죠. 그거에 동일하게 웨이트 A, B의 웨이트를 둬서 각각의 아웃풋에다가 한 것과 같죠. 그럴 경우 우리는 뭐라고요? 그걸 리니어하다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리니어하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리니어한 거 책에 나온 부분들을 좀 했고요. 좀 새로운 내용을 좀 생각해 보죠. 어떤 새로운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좀 재밌는 예제인데요. 얘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리얼 시그널 오퍼레이션. 어떤 시그널 xt를 인풋으로 해서 아웃풋이 뭐죠? 아웃풋이 yt고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인풋을 받아서 그 인풋 시그널에 리얼 파트 시그널만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리얼 오퍼레이션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것이 리니어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xt가 ax1t 플러스 bx2t 이렇게 임의의 시그널로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yt가 우리가 동일한 웨이티드 썸으로 주어진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리얼 오퍼레이션의 새로운 ax1t 플러스 bx2t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맞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는 뭐예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리얼 오퍼레이션에서 각각 분리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3 플러스 j 이거에다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예, 리얼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리얼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어차피 실수분은 상관이 없고 뭐죠? 아니 실수부가 아니죠. 허수부는 상관이 없고 실수부만 여기 실수부 값만 빼가지고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리얼에 각각의 3 플러스 j 그 다음에 플러스의 리얼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 이런 오퍼레이션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이해되시죠? 얘를 두 개를 그냥 리얼 오퍼레이션은 더하기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돼서 나가는 연산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얘는 리얼의 ax1t 얘랑 플러스의 리얼의 bx2t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죠? 이 xt에다가 이번에는 x1t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 y1t잖아요. 그게 뭐죠? 네, 여기 a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과 결국에는 a 곱하기 y1t, b 곱하기 y2t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죠? 얘가 얘랑 같은지. 어떤 거죠? a가 밖으로 나가서 리얼의 x1t 얘가 지금 y1t니까 a 곱하기 y1t 그 다음에 b 곱하기 y2t는 x2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리얼 오퍼레이션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결과 값이죠. 네, 이 두 개가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은가요?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나요? 두 개가 같은 게 맞나요? 네, 두 개가 만약 같다면 리니어한 시스템이 맞을 거고요. 두 개가 다르다면 어떻게 돼요? 이 리얼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이 시스템은 넌리니어 시스템이겠죠. 두 개가 다르면. 뭐가 정답이죠? 자, 1번. 두 개가 같다. 댓글로 달아볼까요? 2번. 두 개가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A가 만약에 지금 그냥 실수라면 A라는 상수 웨이트가 실수라면 어떻게 돼요? 실수라면 당연히 이 리얼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밖으로 그냥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복소수면 어떻게 돼요? 복소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게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A가 예를 들어서 J면 어떻게 돼요? J. 순허수부 J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J가 곱해져 있으면 실제로 여기서 리얼 오퍼레이션이 얘랑 다르죠? 맞죠? J가 여기 곱해지면 안 되잖아요. 결과값이. 두 개가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냐하면 여기서 리얼의 어떤 A의 X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A 곱하기 리얼의 X하고 달라지죠. 이미 이런 값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A가 J를 가질 때, 그죠? 이런 경우에 얘가 성립하지 않죠. 두 개가 다르게 됩니다. 이런 다른 케이스들이 만들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A가 실수인 경우에만 A, B 웨이트가 실수인 경우에만 리니어고요. 실수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넌 리니어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얘는 넌 리니어입니다. 언제? 모든 A, B에 대해서 일반적인 A, B에 대해서 A와 A, B가 실수가 아닐 때는 그럴 때는 넌리니어 시스템이 되고요. 두 개가 다를 테니까. 근데 만약에 두 개 A, B가 실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와 B가 리얼 밸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얼 밸류면 그러면 실수 값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리얼 오퍼레이션에서 항상 두 개가 동일하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요 값하고 같아지는 값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웨이트가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특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스템의 특성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스템의 특성들에 대해서 봤고요. 처음에 스테이빌리티, 그리고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 커절인지 non-커절인지, 그리고 인버터블한지 아닌지,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스, 시 불변인지 아닌지, 그리고 리니어인지 아닌지를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요 마지막 부분 특히 다 중요한데요. 모든 시스템의 특성이 중요한데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시 불변성이었죠. 그것과 여기서 주어지는 선형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의 특성들을 다 봤고요. 그래서 1장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쭉 다 본 겁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본 것이고요. 물론 1장의 내용이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그게 이제 집대성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전주에 그 숙제 목록들이 나갔었죠. 그리고 요 시스템의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들도 연습 문제로 제가 목록을 만들어서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답도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에 그 전체 문제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문제들 푸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죠? 네, 여러분들 그냥 이 수업만 듣게 되면 실제로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더 앞에 걸 계속 찾아보면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별거 아니네 라고 접근을 하시면 중간고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는 제가 내드리는 연습 문제들 목록보다도 더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더 어렵고요.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 점수가 비중이 크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제 점수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출석 점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출석 점수고요. 연습 문제 점수도 좀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최대한 풀면 꼭 정답이 맞지 않더라도 풀이 과정이 맞지 않더라도 제가 점수를 충분히 부분 점수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잘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시도한 내용들을 꼭 모르는 문제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백지로 내시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미 제가 내드렸던 거고 뭘 공부해 드려야 되는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백지가 나오면 그게 아니면 뭐 부분 점수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중간고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필기 다 냈는데 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여러분들 걸로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이제 우리가 2장을 볼 텐데요. 잠깐 쉬고 2장을 볼 텐데 2장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 뭐예요? 2장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챕터 2의 제목이 뭐죠? 타임 도메인 리프레젠테이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니어가 뭐였죠? 선형성, 그죠? 선형성을 가지고 타임 인베리언트가 뭐였죠? 시불변성, 어떤 시스템이 시불변하고 그 다음에 선형성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성,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다루기에 너무너무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 시스템 특성들이 있었죠. 리니어,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배웠었던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쉬고요. 계속해서 챕터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